요즘 날씨 왜 이럴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발음이 꼬여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제 저희도 방송 딱 끝나고 앞에 그 보도 채널들 틀어놓거든요. 우리 딱새만 끝나니까 또 어디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는 네. 틀면 나와요. 그러니까 틀면 나와. 어제도 봤어요. 네. 저는. 지금 거의 뭐 저는 사실 네. 우리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우리 OBS의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틀면 다 방송에는 다 나오는데 정작 우리 OBS TV에서는 안 나와가지고 좀 답답해요. 또 제가 좀 이렇게 연계 좀 해주세요. 얘기해도, 저는 라디오만 있으니까. 네, 얘기해도 안 들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다는 마음 좀 네, 오늘 있어요. 맹성칼 예. 오늘 저희 진짜 문자 주제가 전매추예요. 특히 이제 날씨와 뭐 그때도 옷차림, 날씨와 음식 연관이 많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점심 뭐 먹으면 좋을까요? 저는 추천보다는 네. 저는 사실 앞에 이제 방송 대기하면서 들었을 때 칼국수 생각이 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칼국수. 저는 드시지 말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 점심 메뉴 먹고 난 다음에 예. 어떻게 커피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얼주가? 사실 저 저는 얼주가라는 말을 얼주가는 유나 씨.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뜻한 음료를 먹어야 돼요. 얼어 죽어도. 지금 이제 추운 날씨에 맞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얼마나 예. 따뜻한 음료랑 따뜻한 차를 먹어서 계속 체온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예, 예. 일인지 예. 많은 분들이 잊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후식을 드실 때 뭐 과일 음료 같은 경우에도 과일 음료는 시원해야 마시잖아요. 맞아요. 또 뭐 비타민 보충해야 된다고 먹을 때 시원한 음료를 많이 습관처럼 드시는데 그러니까요. 날씨 추울 때는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제 텀블러에 지금 차가운 음료인데. 아니 엊그저께는 추워가지고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아유. 마신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저께 너무 추워가지고 와. 자, 목을 좀 보호해야겠더라고요. 어쨌든 차가운 음료는 좀 지양하는 걸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우리 날씨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예. 또 추워졌습니다. 이게 얼마큼 추운 겁니까 이거? 제가 예. 약간 이런 기온 얘기할 때 젊게 보는 점쟁이 같은 느낌. 보자 얼마나 떨어졌나 과연 어제보다 추웠나 보자 이런 중요한 건 되게 과학적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느끼는 기억과 내 몸이 날씨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음. 내 몸의 기억이 과연 맞는지 네. 한번 볼게요. 예. 오늘 우리 추위는 일요일부터 추워졌어요. 낮부터. 맞아요. 예. 일요일부터 추워져서 이제 서서히 기온이 낮아져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보다 추웠던 지역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한 곳도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기온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춥긴 추웠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체감하는 게 조금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바람. 역시. 그리고 어제하고 지금도 바람은 좀 비슷해요. 저는 이제 경기도 지역만 지금 보고 예. 있는데 비슷한데 그 바람의 성격이 이제 차갑냐. 이제는 조금 약간 뜨뜻해졌냐. 왜냐하면 북쪽에서 공기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장했을 때보다 이제 그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변질되고 그리고 또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도 변질이 되는데 예. 자 한번 볼게요. 이 18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각 8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주일 전도 볼 거예요. 예. 네, 월요일 날씨를 좀 보니까 그때 최저 기온이 한 영하 서울을 기준으로는 0.7도 정도, 그러니까 영하 0.7도. 처음으로 네. 수도권 지역이 영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파주, 경기 북부는 확실히 강원도 못지않게 추워요. 맞아요. 영하 4.5도. 네, 맞아요. 그리고 수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은 영하 1.4도. 예. 근데 그 당시에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예. 거의 체감하고 실제 기온 차이가 한 3, 4도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또 바람이 어느 정도로 불어야지 우리가 좀 제법 분다고 느낄까요? 물론 강풍특보까지 내려지는 정도는 그거는 정말 시설물의 어떤 피해 기준인 거지. 예. 우리가 느낄 때 바람은 한 초속 3m 정도만 바람 그래요? 불어도 왜 여성분들 아침에
이쁘게 머리 단장하고 나왔는데 막 흩어지는 네. 그 정도의 바람 한 그래도 3m 정도만 그래요? 돼도 그러는데 음. 한 5, 6m 정도 불었으니까 더 세고. 상당히 예. 옷깃을 여미고 막 춥다라고 할 정도의 바람이 굉장히 차갑게 불었기 예, 때문에 예. 체감온도 끌어내렸습니다. 어제 한번 볼게요. 19일이었죠. 어제 아침 최저기온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오른 지역들이 있었고 예. 실제 바람이 많이 좀 잦아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초속 2m 안팎의 바람이 찬 공기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체감온도 많이 끌어내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어제 한 8시 정도면은 영상권인 곳들이 좀 제법 있기는 했어요. 예. 자, 오늘 평년보다 오른 곳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예. 바람이 어제와 비슷하게 불어도 성격 자체가 차갑지가 않아서 체감 온도하고 상관없는 바람. 훈풍입니까? 훈풍. 뭐 훈풍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냥 바람 부네. 내가 차갑게 느껴지는 바람은 예. 아니네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좀 춥게 느꼈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날씨에서 계속 이제 나의 추위 풀린다. 이제 좀 평년하고 비슷해진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옷차림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제도 저도 막 두툼하게, 맞아. 예. 패딩을 입고 예. 막 이랬었었는데 아마 오늘이 더 춥게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상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추위를 덜 느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럼 옷을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내가 겁먹지 않고서 이제 옷을 가볍게 예. 입고 나온 건 아닌가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사실 지금 11월 지금 중순이잖아요. 중순이 넘었죠. 뭐 올겨울 추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추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억울해 죽을 거예요, 진짜. 그동안 내려오지 네. 못한 게 한 번에 쓸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기온의 이런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잖아요. 예. 그러면 올라가는 딱 기온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곡선으로 바뀌는 시점이 1월은 아니고 2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은 내려가거나 아니면 네네. 가장 최저점을 찍다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는 시점은 딱 2월부터.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우린 여름을 만나겠죠. 그러면 또 다시 기온이 내려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8월 중순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올해는 아니었지만 예. 지난 여름에도 계속 그랬어요. 광복절 연휴 지나면 이제 기온 거의 내려가는데 왜 계속 오르지? 이런 예.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언제까지? 2월 맞이할 때까지. 근데 기온의 하강폭의 가장 큰 시점이 한 11월 중순 이맘때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게 서서히 왔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따뜻한 공기가 계속 버티고 있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못 내려오니까 예. 한 방에 왔기 때문에 사실 추워진 거지 이맘때 우리가 느껴야 될 추위였던 거예요 사실. 맞아. 작년에 비하면 아직까지 옷차림이 좀 얇은 거 맞아요. 보면 확실히 올해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하나 특이했던 게 제가 엊그저께 그랬잖아요. 수도권 지역은 그렇게 많이 영하가 아니었는데 남부 지방이 많이 기온이 내려가서 뭐 한파특보까지 뭐 내려진 곳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무진도 그래도 이쪽 엄청 춥더라고요. 제가 OBS 방송에서는 자주 이렇게 말할 시간이 길고 충분하니까 네. 날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게 좀 잘해드리는 것 같아요. 예. 네. 항상 말하잖아요. 날씨는 상대적인 거와 절대적인 게 있다고. 그래서 한파특보는 다른 특보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특보들은 그냥 단계를 나누는 거죠. 더 심한 거, 덜 심한 거. 그래서 주의보 경보인데 한파특보는 그 안에서도 기준이 또 나눠져요. 네. 추위가 어떤 형태로 왔느냐. 아. 그러니까 이맘때 내려지는 한파특보는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거의 하루 내려졌다가 해제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죠. 그러면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얼핏 보면 이제 안 추워지나 보다. 유지가 안 되니까. 폭염특보도 오랫동안 폭염은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기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인 추위와 절대적인 추위인데 이맘때 내려지는 추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갑자기 추워졌느냐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남부지방이 더 추워? 찬 공기가 그렇죠.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수도권이 더 추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기온의 급감폭이 남부지방이 더 컸다는 거예요.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졌다. 갑자기 추워져서 남부지방은 한파 심지어는 경보 내려진 지역이 전라북도의 동쪽의 내륙 지역, 동부 내륙 지역에 맞아요. 경보가 내려졌는데 전날보다 15도 아래로 뚝 떨어진 곳. 그리고 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3도보다도 기온이 낮고 예. 대부분적 영하권이니까 요 조건 맞죠? 그렇죠. 근데 이 기온이 평년보다 3도 낮을 때 아. 그러니까 남부지방은 이 조건이 다 부합을 했던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이맘때 겪는 추위보다도 확실히 더 춥다라고 느껴졌는데 마지막 조건이 수도권 지역이나 중부 지역은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다시 해석하면 그동안 너무 따뜻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10도 아래로 뚝 떨어진 것도 맞고 3도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영하권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년보다는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3도 밑도는 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파특보가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한파특보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네. 자주 내려졌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기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내가 진짜 똑똑한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데이터를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몸으로 기억을 하고 상식적인 선안에서 날씨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뭐 11월에 한파특보 처음 아니에요? 너무 추워요?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그렇게 됐네요. 근데 2011년의 경우에는요. 예. 10월 13일 그리고 근래요. 2019년에는 10월 8일에 경기도하고 강원 일부 지역, 물론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이긴 했겠죠. 네. 한파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10월에? 10월에도.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2004년부터는 원래는 이제 한파특보 우리가 보통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12월, 1월, 2월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만 한파특보가 발효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 이렇게 추위가 일찍 찾아올 땐 11월에도 내려지고 4월, 3월까지도 이제 춥다 보니까 네. 기상청에서는 11월부터 3월까지 기상특보 기간을 늘렸어요. 근데 추위가 또 빨리 찾아오는 추세인 거예요. 네, 참 네. 역설적이죠. 지구 온난화의 역설적인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2004년부터 10월부터 4월까지를 한파특보 발령하는 기간으로 늘려서 운영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아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 11월 한파특보가 무슨 이상기후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초겨울의 기준점이 일 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겨울이라고 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갑자기 느끼는 추위가 많이 춥다라고 느끼면은 기후 변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것도 기후 감소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후 감소성. 기후 감소성. 그러니까 5도 아래로 떨어지는 게 최소 9일 이상은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과 기후라고 하는 거는 그 기간을 좀 더 길게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0년 기준으로 잡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날씨는 갑자기 떨어졌다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 영하로 떨어지는 이 기간이 초겨울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느낌인 거지 바로 기온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은 초겨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울 땐 너무 덥고 또 추울 땐 너무 추운 것 같고 근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 그리고 기후 감수성에 지금 감탄한 제가 한마디 더 하면요. 예. 만약에 요즘 지금 추워진 날씨에 여름 그래도 더울 때가 좀 또 난 것 같아. 너는 더위에 강해 추위에 강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기후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냥 추울 때는 추운 거고. 그러니까 사계절을 다 느껴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겨울철에 여름 상상하고 뭐 해수욕장 상상하고 맞아요. 여름 엄청 더울 때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키장 빨리 스키장이나 맞아요, 갔으면 맞아요. 좋겠다. 보드 타고 이거 기후 싶고. 감수성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근데 만약에 진짜 다음날 러시아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2013년에 이 30도가 넘는 더위가 나타나다가 다음날 그냥 추위도 아니고 10cm 이상의 눈이 내렸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 엄청 쇼킹이 있었었거든요. 와,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그런 날씨가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아까 역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왜 더운데 왜 춥냐? 어. 그러니까 북쪽에 찬기를 가둬두는 그 한기축이 저위도하고 고위도하고 온도차가 크게 벌어져야지 얘가 쌩쌩 돌면서 찬 공기는 어느 정도 북쪽에 있고 주기적으로 확장하는 사만사운이 되는데 네. 이 축이 확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서 남아 있는 거.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뭐 트럼프 얘기도 아까 이제 전에 하셨지만 네. 이제 트럼프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랑 친구처럼 얘기를 해서 트럼프 당선인. 당선인. 네, 당선인. 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야 지구 온난화 돌아와. 야 이렇게 미국 북동부 지역에 영하 거의 한 60도 밑으로 떨어진 기간이 오래 가서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 야 지구 온난화라며 과학자들이. 어. 근데 뭐야 춥잖아. 근데 그게 지구 온난화 역설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춥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켜야 되는데 또 파리 기후조약 재탈퇴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분쟁인 것 기후 같긴 변화 합니다. 협약 자체를 탈퇴한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뭐 탈퇴한다고 해서 바로 뭐 빠져서 큰일 나는 일은 좀 아니기는 하고 예전에 한번 탈퇴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전에 후보였을 때
당선이 될 것을 대비를 해서 예. 그런 국제적인 기후 관련한 협약에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다음에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근데 아까 요 문자 주신 분 있거든요. 어제보다 기온은 높은데 왠지 체감적으로는 더 추운 느낌이다. 사실 저도 오늘 좀 그랬는데 이런 게 그럼 바람 때문인가요? 기온이 올랐는데 일단 첫 체감은 번째는 떨어지고? 내 옷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아. 뭐 입었나? 아 내가 얇게 입어서 그럴 내가 수도 예쁘게 있구나. 입었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좋고 맞네요. 일단은 예.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온보다도 더 춥다. 뭐야? 음. 1도 영하 1도밖에 안 됐어? 음. 나는 완전 추운데? 완전 한겨울 같은데라고 느껴졌던 게 그게 바람의 영향이에요. 네. 특히 이제 찬바람 같은 경우에는 차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열기를 좀 빼앗으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통 차가운 바람은 초속 한 1m가 불면은 우리 체온을 한 1도 정도 끌어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차가운 바람일 경우.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은 우리 몸을 더 덥게 하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차가운 바람일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하 10도에서 한 초속 한 5m 정도의 바람이 불면 훨씬 더 춥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바람에서. 그런데 영상의 기온인데도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면은 또 뭐 춥다고 해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차가운 바람 같은 경우에는 또 건조하기도 하거든요. 대륙에서 확장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두툼한 옷보다는 장갑이나 이런 목에 피부를 직접적으로 찬 공기를 닿지 않게 뭐 마스크라든지 모자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피부에 우리가 이제 촉촉하게 머물고 있는 수분을 얘네가 가져가요. 요즘 너무 느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피부에는 어느 정도 수분이 유지가 돼야지 이게 열이 손실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성분들이 얼굴 너무 건조해졌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몸의 체온의 열 손실률을 더 훨씬 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요즘 그 기상 보도를 보면 초겨울 추위 같은 날씨가 뭐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시간 초겨울 추위 같은. 맞아. 근데 지금 어떻게 초겨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겨울의 정의가 초겨울의 정의가 5도 아래로 떨어진 게 최소 9일은 이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기상청에서 딱히 어떤 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래 요 조건이 이 정의를 한 이 교수의 연구의 어떤 그 룰이 좀 제일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기상청에서는 한 그 과거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제출했던 그거를 이제 따르고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5도 아래로 떨어지면은 5도 아래로 떨어진 기간이 한 9일 정도 이어졌을 때 그 첫날부터를 이제 예. 초겨울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이 기온에 부합이 됐을 때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12월 초도 아니에요. 한 12월 10일 정도 좀 지나야지 그래요? 요 기온이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도 11월까지는 아니고 12월이에요. 전체 30년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한 영상 6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맞아요. 되면은 예. 잠깐 반짝인 거지 이게 초겨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늦가을이 맞겠네요. 늦가을이 맞는 거죠. 예, 예. 네, 맞아요. 늦가을이 체감적으로 맞고. 늦가을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예전에 한 그 이제 요즘에 빅데이터 분석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인이 느끼는 겨울의 정의는 뭔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로 기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은 맞아요. 나의 어떤 기억 맞아. 아니면은 내 맞아요. 몸에 느끼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몸이 민감하진 않아요. 민감하진 않아요. 상황적인 것도 있어요. 최진만 기자는 겨울 어디서 느껴요? 어디서? 그냥 옷차림에서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옷차림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옷을 뭐라 그러죠? 패딩? 패딩이나 뭐 어, 이런 걸 코트? 입을 그런 거 입을 때 아직은 안 입거든요. 그게 그래서 본인의 저는 기억인 겨울 거예요. 같지는 않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수능이 지났지만 수능도 막 춥다고 여전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시대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옛날 공고사 학력고사 시대. 공고사 막 그때 나 추웠어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 기억으로 사는 거예요. 맞아 수능일을. 맞아. 요즘에 전혀 안 좀 춥잖아요. 수능 아파라는 얘기 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보도하실 때? 하지 OBS 안 하나 보겠어요. 왜냐하면은 수능 한파는 기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네, 막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많이 잘하려고 해. 막 곤두박질 쳤다 막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가야 돼. 언론은 꼭 가야 된다라는. 근데 맞아. 그것도 좀 자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성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아니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수능 때 뭐 10년째 수능 한파 없다. 그럼 그냥 수능 한파 그냥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것 하면 같은데. 되는데 뭐 올 거 안 온 것처럼 얘기하는 클리셰 그런 같아, 것들. 클리셰. 그러니까요. 해보 그냥 하던 거 네. 그냥 계속 쓰니까. 어. 예. 저는 아무래도 늘 요즘에 많이 얘기했지만 편의점 군고구마 냄새 나면 아 이제 겨울인가? 맞아요. 약간 이런 먹을거리로. 걸로 많이 조금 차라리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 편의점에 어떤 물건들이 나오느냐가 그게 어떻게 보면 날씨 지표예요. 아. 그게 날씨 경영이고 유통 쪽에는 예. 그리고 일본의 날씨 경영과 관련한 그 자료 데이터들이 과거에 우리나라랑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하면
편의점 문화죠. 맞아요. 최고죠. 거기. 그게 네. 단골 손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즉시적으로 날씨에 반영하는 소비 패턴을 담은 예. 건데 그 날씨에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은 호빵 말고 뭘 예의주시하면 겨울 왔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들 앞에 나와 있으면 그거 자체가 뭐 디스플레이를? 요즘에는 왜냐면 요즘 편의점에서 정말 많이 다양한 거 팔고 뭐 그 맞아요. 어묵도 팔고 뜨끈한 맞아요. 어묵도 팔고 그러니까 호빵, 군고구마 이렇게 겨울을 연상할 수 있게 하는 그 따뜻한 음료가 나오면 그리고 스타킹 배치가 좀 많아졌다. 맞아요. 근데 여성들은. 여성분들은 네. 스타킹에 굉장히 그 날씨에 따라 맞아. 가장 소비가 많아지는 게 스타킹. 맞아. 스타킹 신어야 이제 겨울 같은. 안 그러면 잘 안 신는 매년 경우가 한 많으니까. 늦가을 정도쯤에 보도되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스타킹 매출 늘어났다라는 거는 항상 나오긴 해요. 맞아요. 예. 진짜 그 따뜻한 그 온장고라고 하나 그게 좀 앞쪽으로 배치되고 가득 그렇죠. 차 있으면 좀 겨울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 매장 뭐 점주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저는 저의 그 뭐라고 버킷리스트 그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날씨를 하는 사람이 내가 편의점에서 일을 안 해봤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뭐 편의점을 낼 수는 없고 그 의견을 편의점 제시하는 알바를 전 한 1년 사이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 앞에 편의점이 네. 하나 생겼는데 네. 알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래야 그래서- 날씨를 더 읽을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좀 꿈을 크게 가져서 유통업계에서 한 업체에서 우리 맹소영 컬럼니스트를 약간 그 고문 내지는 자문. 아니에요. 날씨는 그렇게 소비자들하고 만나야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고문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나 또 옛날 생각했고 탁상공론.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실제 사람들이 어떤지라고 하면 제가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예전에 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소셜 데이터를 8년 동안의 빅데이터로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변화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온이 2.2도 이하로 떨어지면 겨울을 인식하는 거예요. 2.2도 이하.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 2.2도. 그러면 기상학적인 정의인 5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기상청이 훨씬 더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그럼요. 엄격해요. 더 떨어져야 나는 겨울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3.9도에서 12.6도 구간을 이제 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옷차림은 어떻게 되냐? 보통은 이제 저는 코트를 입었는데 이런 코트를 입는 거는 5도 아래로 떨어져야 우리 코트 입지. 그 5도에서 10도 사이 구간은 그래도 외투를 걸치거든요. 그죠. 네, 자켓이나 이런 것들을 예. 걸치고 0도 아래로 떨어져야지 보통 패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5도에 10도 정도면 뭐 가죽 재킷이라든지 좀 멋내기 좋은 외투를 좀 입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간을 이제 봄이라고 느꼈고 가을은 12.9도에서 20도. 오히려 더 높네요. 그리고 21도를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은 관대하지 않아요. 21도만 넘어가면 사람들이 여름이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더위에 더워요. 예. 근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는 여름이라는 시점을 지난주에 느낀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엄청 추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름에서 겨울로 뚝 떨어진 거예요. 아 그치. 그렇네요. 일주일 전에 낮 최고 기온이 남부지방 20도 상당히 많이 웃돌았어요. 예. 그거는 10월 상순에 해당되는 기온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2달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우리가 춥다고 느낀 게 맞네요. 맞기는 맞아요. 체감적으로 예.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날씨 이야기들 함께 쭉 나눠봤고요. 저희 또 매주 함께하니 이 날씨가 점점 얼마나 추워질지 추위에 대해서는 우리 맹소영 컬럼니스트와 함께 또 차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추위 전망 좀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더 될지.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기상청에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그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장기 전망을 발표를 해. 올 겨울은 평년보다 그래도 좀 높을 거다. 그게 춥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제가 그치. 말씀드렸지만 이 추위는 이맘때 와야 되는 추위였는데 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평년 안에서도 이렇게 기온폭이 굉장히 큰 날씨가 올 겨울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평년과 비슷한 날씨로 회복했습니다라고 해서 내일 하면은 따뜻함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맘때 기온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4, 5도 정도 위 아래니까 갑자기 두꺼운 옷 냉장고에 넣는데 정신이 없네. 옷장에 넣으시면 안 돼요. 옷장에 넣으시면은 절대 안 돼요. 이 정도의 이제 차가움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시점이 왔다. 예. 그리고 겨울도 굉장히 기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건강 잘 챙겨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따뜻한 게 얼주가 하지 아닙니다. 말아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맹소영 컬럼니스트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